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채널을 구독자분들도 제가 영상을 올린 걸 다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했던 종목도 있고 이제는 추천해서 수익이 나고 다 전체 매도를 하고 정리한 종목도 있고 앞으로 매수를 고민하는 종목도 있고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대충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쭉쭉 정리를 해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오늘 방송을 꾸려봤습니다. 일단은 그 좀 이렇게 섹터별로 몇 가지를 얘기 드릴 건데 그냥 좀 메모하시고 아니면 따로 하셔서 정리하셔서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반도체 관련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쪽은 뭐 항상 뭐 반도체 쪽 대장이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아주 좋은 그 매수 맥점이 나오면 제가 그때는 짚어 드릴 겁니다.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올해 그 슈퍼사이클이라 그러죠.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종목을 보고 있다 해서 너무 많은 종목이 많지만 저희 채널에서 추천했던 종목과 보유했던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추천한 종목 이렇게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SNS텍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SNS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매수 금액대로 굉장히 뭐 매력적인 금액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 또 언제든 보셔서 또 좋은 매수기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담으실 수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매수 금액 같은 걸 사실 정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뭐 목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종목을 가져가는 건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추세를 보고 매도해야 될 때가 따로 생기기도 하고, 뭐 악재가 생기거나 뭐 아니면 시장의 지수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내가 뭐 예를 들어 얼마에 오면 팔 거야 라고 해서 정하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일단 SNS텍이라는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5,000원 정도에선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때 언제 매수를 하셨든 단기로 봤을 때는 45,000원이고, 좀 중장기로 보고 내가 이 슈퍼 빅사이클을 전부 가져간다 라고 하면은 그 5만원 이상 무조건 정고점을 뚫고 그 6만원 7만원 이렇게 금액대를 뭐 계속 바라볼 수 있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라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죠. SFA 반도체인데, SFA 반도체는 아직은 매수를 하지 않았고, 매수 기회는 솔직히 그 SNS택보다 매수 자리는 좋아요. 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관심 있으면 모아가실 수 있는 자리다. 지금도 모아가시면서 관찰해 보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정보 같은 건 보시고, 뭐 그 다음에 저희 그 채널은 분할 매수와 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시는 하루하루 그 나눠서 사시는 하루하루도 저가에 사실 수 있는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 거고, 비중 조절은 항상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SFA 반도체는 아직도 유효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주사는 사실은 그 제가 뭐 채널에서는 원래는 LG를 거래해서 다 수익하고 나왔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은 신세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그나마 상승 여력이 있고 아직 바닥권에 있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매수 기회도,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는 뭐 사실 있긴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고, 뭐 음봉을 줄 때라든지 좀 더 빠져줄 때 모아가면서 관심 있게 가져갈 수 있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 지금은 쳐다보시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카카오가 뭐 50만 원을 가든 60만 원을 가든 뭐 괜찮은데, 제 채널에서는 사실 이때 추천을 이미 많이 드렸었거든요. 방송 초창기에 36만 5천 원. 근데 지금 와서
이걸 산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36만 5천, 37만도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말씀드려서 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제가 27만 원대를 그렇게 얘기 드렸지만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LG화학도 거래했었고 SE 거래했었고 다 거래했었지만 다들 그 이제 다른 종목 전부 목표가에 도달해서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첨보, SKC다 라고 말씀드렸고, SKC를 거래했고요. SKC를 가지고 10만원 밑에서 계속 추천 또 드렸고, 요때도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미 보유 중인 부분이고요. 예, 전량 매도를 하진 않았고 좀 소량을 보유해서 장기적으로 장기 물량을 설정해 둔 상태고요. 사실 첨보는 아직도 상승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첨보는. 그래서 첨보도 좀 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나노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 이 두 종목도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드렸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몇 가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 LNF가 이제 그 이대장 측에서는 대장인데 너무 부담스럽죠. 제가 채널 그 예전 거로 돌려보시면 저는 4만원 밑에서 그렇게 추천을 많이 했다고 얘기 드려요. 이때 추천했는데 지금 와서 보는 건 정말 저도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이때 이후로는 이때죠. 이때는 가지고 계셔도 전량 매도라고 얘기 드렸고, 이때 이후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렇게 열심히 추천드리고 제 주변 분들도 매수하시고 해서 이득을 보셨는데 지금 와서 본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동차는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 기아차도 6만원대 5만원 그 6만원 밑에서 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결국 못 사서 올려서라도 사고 싶습니다 하고 요때 얘기 드렸죠. 6만 2천원 6만 3천원대. 그래가지고 시세가 나와서 저는 사실은 거의 물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역사적 신고가를 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단기간에 빨리 와서 목표가가 사실 달성이 돼버린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기아차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좀 차라리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그 장이 온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예, 지금은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자체는 마음 편한 투자란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냥 마음 졸이면서 보셔야 되고, 바이오주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 당분간 관망입니다. 그 다음에 5G는 사실 좀 느린 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5G는 아니지만 SK텔레콤이 좋아요. 좋은데 빠르지가 않아요.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으시면 SK텔레콤도 좋은 종목이 되겠고요. LG 플러스도 의외로 또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5G라고 하면 5G 장비주를 얘기하는 건데 5G 장비주도 말씀드렸던 게 KMW와 이노와이어리스 두 종목만 말씀드렸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제가 이때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유했다가 조금 손해서 이때 이제 다시 물량 담아서 뭐 평량가 거의 이 정도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도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다. KMW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면서 모아가기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좀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5G 종목도 이 두 가지를 얘기 드렸고, 머큐리는 사실은 바닥 공략에서 얘기 드렸고, 사실 그랬어요. 요때 이제 세배수 베팅 하는 것까지 얘기 드렸고, 요때 매도하시든가 그 이유는 뭐 요 정도 매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분이든 수익권이실 거기 때문에 따로 대응을 드리지 않을 건데, 뭐 그 추천드려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머큐리는.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약한 부분이 사실 친환경 그 뭐 그린뉴딜 좀 종목이 좀 약해요. 왜냐면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절대 이게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보다가 최근에 본 건 있어요. 슈캠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슈캠스라는 종목을 조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종목 있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롯데 정밀화학 얘기 드렸죠. 롯데 정밀화학 정도 얘기 드려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일단 그린이즈 섹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엔터 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라고 말씀드렸지만 거래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엔터주죠, 엔터주. JYP 좀 가지고 있어요. JYP. 그러니까 그 JYP가 사실은 엔터주 중엔 대장은 대장이에요. 대장은 대장인데 이번에 좀 시세들이 좀 돌아가면서 키이스트도 상한가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YG, SM 이렇게 다 움직이고 이건 사실 이번에 한알령 그 기대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은데 펜엔터도 좀 세게 갔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도 재무제표가 이제 완성이 돼서 재무제표 잘 나오는 친구들이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나쁘신 건 아니에요. 나쁘신 건 아니고 뭐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이긴 하나 조금 좀 거래하기에 좀 등락도 심할 땐 심하고 좀 리스크가 크니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로 추천드린 적은 잘 없고요. 제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밀었던 종목은 사실 CJ ENM이었는데 지금 매수 자리가 너무 그러니까 뭐 예전 이때부터 사실 이 종목 요때부터 얘기 드렸거든요. 요때부터 얘기 드려서 좀 수익을 내신 분이 좀 지인분들 중에 많이 계신데 그 뒤로 요때 또 제가 열심히 째려봤는데 다른 걸 한다고 못 봤습니다. 못 봐서 매수 의견도 드리지 못했고 요때 너무 좋아 보여서 계속 저는 관찰했어요. 꼭 담겠다라고 하면서 봤는데 못 담았고 지금 이게 좀 떠버려 가지고 사실은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라 그렇다. 그 다음에 엔터 쪽 방송 쪽은 아니지만 여기 담겨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건 또 골프존이죠. 골프존. 골프존도 지금 자리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접근해 보기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추천드린 게 꽤 있어요. 넷마 썬데이 토즈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해서 저는 매도했다고 하고 그 요때였나요? 요때였나요? 뭐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그래서 요때 매도하고 조금 이렇게 몇 프로 먹고 매도를 하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한알령 그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랬고 사실 제가 그 가장 많이 다뤘던 건 넷마블이에요. 넷마블. 그래서 이때 제가 12만 원 깨지면 완전 뭐 더 좋고 했는데 이제 뭐 사실은 뭐 다른 이슈로 오르긴 했어요. 근데 거래량이나 이런 수급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넷마블은 걱정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넷마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모아가시면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렸고 지금 좀 금액이 떠버렸죠. 어느 정도 12만 5천 원 정도 뭐 2,000원, 5,000원 뭐 그 정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기운이 세가지고 또 월요일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바닥 매집으로 그 성공을 했죠. 나름 그래도 이때는 아니고 요때 말씀드려가지고 요때 거래를 해서 지금 자리가 이렇고 그래서 좀 느리지만 아직까지는 우상향 기운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종목이 있고 위메이드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조선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사실 매집했다가 저 요때 다 팔고 나왔거든요.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요때 다시 좀 이렇게 담았다 그냥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하다가 빠지더라고요. 빠졌어요. 이때 좀 장이 안 좋아서 빠지긴 했지만 빠졌어요. 그래서 조선업도 사실은 6천 이렇게 삼성중공 많이 말씀드렸고 6,500원 정도라면은 이때 중간치죠. 이 정도면 사실 매수하고 가져가기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와서는. 근데 이때 아주 이쁘게 지지해주고 가다가 뭐 지금 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나 뭐 현대배포조선, 뭐 대우조선 해양 같은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걸리고 재무제표와 그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급등을 한다기보단 중장기로 장기로 물량을 조금씩 매집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쪽도 처음에 현대건설을 제가 이 방송 채널을 시작하면서 현대건설을 추천을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그때가 사실 이때 기억납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사실 요때 해가지고 요때 추천을 드렸거든요. 요때 37,000원 정도 때. 그래서 이때 더 빠지면 더 담으시죠라고 이때 가져왔는데 지금은 사실 현대건설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채널 보고 계신 분한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최근엔 또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며칠 전에. 왜냐면 롯데 장대 양봉이 솟았지만 주봉상이나 월봉상에 아주 좋은 위치 자리에 있어서 지속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했고 크진 않지만 3일 동안 이쁘게 언제 사셨던 크게 물리지 않는 그런 금액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는 또 떴기 때문에 또 새로 사시는 분한테는 또 몇 가지 얘기 드렸죠. 예, 또 몇 가지 종목을 얘기 드렸죠. 코오롱 글로벌 아직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악재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라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범양건영도 얘기 드렸는데 범양건영도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아직은 다 뭐 자리가 크게 이탈하진 않았죠. 그래서 괜찮다. 그 다음에 하나는 화성산업이었죠. 화성산업도 괜찮다. 그냥 한번 이게 매물대 소화된 거, 이게 매물 거래량도 들어왔고 괜찮다. 그래서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금액대는 사실 12,000원 정도, 12,000원이나 19,000원대면 좋겠으나 그 금액이 안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뭐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철강 쪽은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현대제철을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로 좋게 보고 있어서 사실 요때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또 어느 정도 장의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했다가 제 매수를 보고 있다 다시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대제철은 꾸준히 그 음봉을 줄 때마다 모아가자, 뭐 큰 조정을 줄 때마다 모아가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또 초창기에는 스야베스티를 얘기 드렸고요. 방송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떠버렸죠. 사실 요때 얘기 드렸어요. 요때 얘기 드렸는데 너무 떠버려서 부담스럽다. NR스틸도 마찬가지로 너무 수용주라 추천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자리가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떠버려서 부담스럽다. 넘어가고요. 예, 유통 물량 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건 이마트만 짚고 넘어갈 건데 이마트를 요때 제가 바닥 매집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요때 매수해 가지고 요때 팔았죠. 18만 요날 팔았죠. 요날 매도를 전체 매도하고 요날 다시 샀다가 요날 다시 팔았죠. 그래서 두 번의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를 절대 끝이 아니다. 이마트는 이 241선과 주봉으로 봤을 때 240 주선과 월봉으로 봤을 때 이거죠. 60월선과 100월선 자체가 이게 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뚫지 못할 거기 때문에 또 옆에서 횡보하든 뭐하든 힘을 모아서는 한 번에 갈 것이다. 그래서 힘을 모을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요때씩 다시 분할을 해보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마트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또 같은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정도고요. 여행 섹터는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바닥 매집에서 에어부산을 요때 정확히 요때 얘기 드리고 4,000원에 매도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끝냈습니다. 저도 매도하고 끝냈고 더 이상 그 언급을 안 드리죠. 그렇습니다.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얘기 드렸지만 조금 자리가 떠버려서 그렇다. 뭐 그 정도고. 그래서 금융도 있습니다. KB금융에 거래를 했고 사실 제가 예전에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조금 멋쩍은 게 있긴 한데 사실 요때 거래를 했습니다. 요때 바로 사가지고 요때 사가지고 저는 요때 다 팔았거든요. 예, 다 매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48,000원 요 언저리가 매도가 맞고 다시 또 장이 안 좋아지면서 눌리긴 했어요. 장이 안 좋아지면서 추세 꺾이긴 했는데 제가 이 친구는 뭐 정고점을 뚫을 거다고 얘기를 드렸고 뚫을 거예요. 뚫긴 뚫어요. 뚫긴 뚫을 건데 이렇게 꺾이고 내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도 단기적 추세는 꺾였기 때문에 매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재차 상승을 노리면서 카카오뱅크 그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재료도 있고 금리가 오르고 다시 회복이 되면은 금융 쪽은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 또한 훌륭하고요. 뭐 평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뭐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도 가지고 있고 보고 있다. 하지만 좀 답답하니까 웬만하면 보시지 마시라 얘기 드리고 싶고 제가 그 광고 플랫폼 쪽은 카페14는 실제 제가 그 상한가를 이때 가지고 있다 거래를 해서 이때 팔았어요. 팔고 그래도 혹시나 무증한다니까 보고 있는 그 측면이 있고 에코마케팅도 말씀드렸고 에코마케팅도 괜찮은데 그렇게 매수하기 엄청 좀 나이스한 그 자리는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제 계획은 최근에 봤는데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자리인 것 같아서 좀 스윙이나 중기적으로는 괜찮은 시세가 괜찮게 시세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또 신규 편입 종목이 되겠네요. 제 계획도 괜찮은 종목으로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를 얘기 드리고 채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 이제 바이오는 제 채널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추천드리고 그 리딩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분석도 해드리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바이오를 하고 싶으시다면 왜냐면 바이오 그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바이오 제가 세 가지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하면 우리나라도 바이오가 가고 그 다음에 올해도 작년에 주도주가 바이오였고 올해도 바이오란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2, 3주 동안은 바이오 종목 자체가 되게 못 가고 다 그냥 바닥을 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바이오 섹터를 하고 싶으시다면 봐야 될 종목 해가지고 세 개를 말씀드렸던 게 HLB,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셀리버리입니다. 근데 방송이 드리고 이틀 지났나요? 셀리버리가 상한가가 나와버려가지고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래일 이틀 3일 만에 그 상한가가 나와버려가지고 뭐 분할로 매집하시라 하기에 이제 좀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뭐 타시려면 그 재료의 힘을 업어서 뭐 거래량과 뭐 이런 걸 보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만 가능하신 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HLB가 굉장히 시장에서 큰 관심과 그 인기를 누리고 있고 시세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한 친구고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그래요. 뭐 요때 밑에까지 쭉 빼주면은 매수 기회다. 뭐 요때 매도다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큰 박스권을 그리며 굉장히 오랜 힘을 모으고 있고 또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오면 어마무시하게 갈 수도 있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HLB도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레고캠 바이오, 그죠? 레고캠 바이오 그 기술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치료제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 수출을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2의 알테오젠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예전에 좀 이렇게 기술 수출 같은 걸 하면서 큰 그 수익을 내고 주가도 크게 움직였죠. 그래서 레오캠도 크게 움직인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도 앞으로 주목해 보기에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바이오 중에서도 섹터 중에서도 다른 일반 제약 바이오 뭐 이런 거 그냥 임상 실험을 위주로 하거나 뭐 약을 파는 이런 일반 바이오보다 좀 기술 수출 쪽이 또 시장의 업황이 좋고 또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일단 좀 훑어봤어요. 종목을 쭉 훑어봤는데 또 신규로 계속 종목은 계속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시세 나온 것들은 또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시장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채널에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장도 잘 대응해 보시자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